자, 녹화 뜹니다. 출발할게요. 비례식과 비례배분 4챕터고요. 몇 개 남았죠? 4, 5, 6. 3개 남았네요. 2학기도 절반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죠? 2학기도 절반. 좀 있으면 중학교 입학하겠네요. 그죠? 네. 이 파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많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쓰이게 될 내용이고요. 와, 답을 3분의 1을 써야 되는데 3을 쓰게 되거나 3을 써야 되는데 3분의 1을 쓰게 되거나 계산 다 해놓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파트고요. 근데 여기서도 버려야 될 게 좀 있어요. 30% 정도는 버려줍니다. 쓸데없이 막 이름 붙이고요. 뭐 기준값 이런 표현 쓰고요. 사실 나중에 그런 거 안 쓰게 되고요. 그래서 별로 의미 없어지는 파트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는 초딩 전체 과정을 놓고 볼 때 중요도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출발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막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름을 막 정리를 하거든요. 뭐 전환, 공항 정의하고 기준값이 뭐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요. 네. 자, 봅니다. B의 전항과 후항. 앞에 있으니까 전항이고요. 뒤에 있으니까 후항이에요. 그래서 크기의 비율을 나타낼 때 2대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뒤에 있는 걸 기준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비율로 바꾸게 되면은 3대 5예요. 그럼 5분의 3이네. 이런 식으로 비율로 바꿔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몇 대 몇을 분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곱하기 해서 6분의 10이 6대 10이 된다고 해서 크기의 비율이 바뀌어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비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나 똑같은 비율이에요.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당연히 분수로 바꿔서 표현했을 때도 기준값 분모로 가고요. 5분의 3, 기준값 분모로 가고요. 10분의 6. 당연히 똑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율이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B의 전항, 후항, 0이 아닌 어떤 수로 나눠도 비율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15에 35면 이거 뭐 이렇게 큰 수. 나눠지네? 5로?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형태 3대 7로 나타낼 수도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분수로 기준값 분모로 와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준값은 분모로. 오른쪽이 기준값. 그죠? 형태 자체. 수학은 뭐라 그랬죠? 누가 약속을 잘 지키냐 게임이에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고요. 최소한의 약속들을. 그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몇 대 몇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게 기준값, 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모로 가게 되고요. 정리해봤더니 7분의 3, 3대 7, 7분의 3.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자, 5대 8이니까 20 기준이었다면 4배. 그럼 얘도 4배 커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2. 그래서 5대 8이나 20대 30이나 똑같대요.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똑같은 값을 곱해서 비율을 만드나 똑같은 값으로 나눠서 비율을 만드나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7로 나누고 7로 나눠야겠죠. 7, 24, 7, 4, 28이니까 2대 4가 되고요. 만족해요? 네.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이것도 1대2로 더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 최초에 출발할 때 그냥 나누기 7이 아니라 나누기 14를 했어야 돼요. 그죠? 그럼 그냥 바로 1대2로 갈 수 있었을 테니까. 그죠? 네. 자, 지금 했던 얘기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복잡한 거 싫어해요. 씨, 지금 여기 1대2로 나타낼 수 있는데 굳이 2대4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게 돼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그죠? 가장 간단한, 여기 가장까지 붙여주는 게 좋아요. 자연수의 비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제일 간단한 형태로 가주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12대 18이면 6으로 나눠 6, 22, 6, 38이니까 12대 18은 2대 8이에요 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등호가 여기에도 들어와요. 얘와 얘의 비율은 얘와 얘의 비율과 같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등호를 써서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수점 마음에 안 드니까 곱하기 10해서 7대 11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분수 마음에 안 드니까 곱하기 36해서 9대 4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죠? 특이사항 1도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건 뭐야? 가장 간단한 형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비율은 아름다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수하고 분수가 섞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자식하고 이 자식을 다 없애요. 곱하기 10 하면 얘도 자연수 3 될 거고요. 얘도 자연수 5 될 거고요. 그러면 분수가 됐건 소수가 됐건 이 자식을 자연수로 곱할 수 있는 형태를 때려 곱해버리면 되겠네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특이사항 없죠? 네. 300대 500이니까 나누기 100 해버리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3대 5가 되고 끝날 거고요. 80대 56, 87, 여기 10으로 갔네? 그럼 8로 나눴네. 그죠? 그럼 8로 나눠가지고 10 갔으니까 8로 나눠서 7 가겠네요. 그죠? 0.4, 0.9 곱하기 얼마? 10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4대 10 가는 건 너무 뻔한 얘기고요. 27이니까 양변에 얼마를 때려 곱하면 되겠어요? 14를 때려 곱하면 되겠죠. 그럼 14 때려 곱하면 7 될 거고요. 7분의 1이 14 때려 곱하면 2 될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비례관계를 식으로 같은 비율. 그래서 그걸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등식으로 나타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2대 5는 어머제길 4대 10. 2 더블 돼서 4, 5 더블 돼서 10이니까 이거의 비율하고 이거의 비율은 똑같아요. 그죠? 그럼 2대 5는 4대 10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 2대 5는 4대 10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값 분모로 가고 5분의 2 될 거고요. 기준값 분모로 가고 10분의 4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해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수로 쓰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거 비율이 더블이에요. 그죠? 2배. 이거 곱하면 20인데 이거 곱하면 20되죠. 그죠? 네. 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율이 똑같은 비례식을 분수로 바꿨더니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하고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을 굳이 분수로 바꾸지 말고 비례식 상황에서 그대로 판단해 보면 요 안쪽에 있는 거에 곱한 값이랑 바깥에 있는 거 곱한 값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지금 경험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비례식이 등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내항의 곱은 안쪽에 있는 항의 곱은 바깥에 있는 항의 곱,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건져야 될 건 두 가지 포인트예요. 이런 식의 비례식 사항을 분수로 바꿔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분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분수로 바꿔서 표현했더니 이거 당연히 곱한 거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상황을 굳이 분수로 가서 확인하지 말고 비례식 상황에서 안쪽에 있는 항들의 곱은 바깥쪽에 있는 항들의 곱과 같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런 식의 결론을 기억하고 실제 문제 풀이에 써먹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게 비례식의 성질이고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이거 곱하기 3 해가지고 또 되는 거, 이거 또 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나눠가지고 똑같은, 이거 뭘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죠? 자, 4대 9는 기준값 분모로 가서 9분의 4가 되고요. 8대 18은 기준값 분모로 가서 18분의 8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4대 9는 8대 18 똑같아요. 9분의 4는 18분의 8하고 똑같으니까 4, 2, 8, 9, 28 그죠? 그래서 4대 9는 8대 18 똑같은 비율이고 이퀄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똑같은 거 왜 써요? 이거 지금 불필요한데 걱정 마요. 나중에 미지수가 기어들어오면 이 식의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쌩 까고 넘어가게 됩니다. 쌩 까고 넘어가게 되고요. 자, 비례 성질 비례식 한 번 더 확인 쌩짜 정리하고 스텝 1까지 싸그리 정리하고 다시 비례식 2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까지 모든 문제 정리할 거고요. 중간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기어 나오시고 모르겠으면 물으셔야죠. 그죠? 그리고 진행하다가 방송 보시는 분들 문제 풀다가 여기서 막 떠들잖아요. 제가 떠들다가 다음 파트 설명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그 전에 문제 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 3번 이론 진행하시고 이론 파트가 끊어질 때마다 문제를 풀고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쉽게 끝나요. 이해도 훨씬 빠르고 정확해지고요. 알겠죠? 자, 무조건 홀드하고 문제 풀고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문제 풀고 플레이 버튼 다시 누릅니다. 정리했다가. 알겠죠? 자, 어디까지 정리한다고요? 73페이지까지 모든 문제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드할게요. 자, 비례식 성질 4번 챕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문 없어요, 진짜로? 네. 넘어가요. 자, 비례식 성질 아까 얘기했듯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똑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추적했고요. 성질 이미 확인하고 넘어온 거예요. 별거 없죠?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면 2대 5인데 6대 4모인데 이게 똑같은 비율이래요. 이 자식이 3배 커졌으니까 얘가 3배 커지겠지. 네. 그럼 여긴 15겠네.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렇게 구해도 되고요. 비율 추적해서 구해도 되고 위에서 얘기한 성질 가지고 구해도 됩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5 곱하기 6은 2 곱하기 네모와 같다. 5, 6에 30이니까 30 되려면 2 곱하기 여기 15 와야겠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비례식의 성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똑같다. 외항의 곱은 4 곱하기 20이라 가지고 84 될 거고요. 그죠? 4 곱하기 21에서 84. 여기는 7 곱하기 12에가 7, 24, 7, 24니까 84. 7일은 7, 7, 24, 84. 뭘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나 모르겠네. 그지? 네. 자, 뭐가 됐건 이렇게 정리되고 끝납니다. 자, 45대 10은 9대 네모예요. 45가 9로 주어주면 5, 9, 45니까 5로 나눴네. 그럼 여기 어떻게? 5로 나눠가지고 2되면 끝나네. 그죠? 그렇게 끝내도 돼요. 곱하고 내항의 곱으로 해도 되고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으로. 그죠? 네. 딱히 의미 없습니다. 쌩까고 넘어갈게요. 자, 머리끈 2개가 800원일 때 머리끈 6개래요. 자, 머릿속에서 정리해도 돼요. 2개가 800원이니까 6개면은 3배 늘어났으니까 8, 3, 24, 2,400원이네. 끝이야. 뭘 비례식을 세우긴 뭘 적어. 그죠? 굳이 뭘 이렇게 배우면 써먹으라고 억지로 문제를 만드는데 그 억지로 만드는 문제들이 별로 예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나오는데 비례식을 뭐하러 세워요. 그죠? 그럴 땐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막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례식 억지로 만들고 중간과정까지 나는 채점을 하겠다라는 불그레이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물어요. 그럼 뭐 더럽지만 해줄게 정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비례 성질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비례 성질 그냥 3배니까 3배 가도 되고요. 비율로 이용해서 2개일 때 800원. 그죠? 6개일 때 3배. 분수로 풀어도 되고 뭐로 풀어도 되고 우린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정됐어요. 그죠? 네. 최종 결론은 결국에 어떻게 2,400원이 되고 끝날 거고요. 그죠? 우와, 백미하고 현미를 7대 3으로. 근데 백미를 몇 그램 넣었대요? 840g 때려 부었대요. 그죠? 네. 그죠? 그럴 때
오, 현미가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솔직히 이거 바로 안 보여요. 그죠? 360이에요. 바로 보여요? 나쁜 자식. 바로 보인대요. 저도 바로 보이는데요. 자, 몇 배 늘어났어요? 12배 늘어났어요. 12배. 그죠? 7, 8, 4니까 12배. 공 하나 붙었으니까 120. 120 곱하기 3, 360. 이렇게 되고 끝납니다. 그죠? 아유, 특이사항 없어요. 자, 비례 배분입니다. 비례해서 나눠 먹자. 그죠? 네. 배분, 나누는 거고요. 비례는 말 그대로 비례. 그죠? 자, 돈을 받았어요. 127만 8,540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조수가 있고요. 팀장이 있어요. 그죠? 근데 팀장하고 조수가 7대 3으로 나눠 먹기로 했어요. 그죠? 네. 그죠? 그럼 이게 뭐야? 127만 8,540원을 받았는데 비례해서 배분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전체를 몇 조각으로 내서 전체를 10조각으로 내서 그중에 7조각을 팀장이 먹고요. 그중에 3조각을 조수가 먹어요.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127만 8,540원에 10분의 7 곱하면 팀장이 먹을 거고요. 곱하기 10분의 3을 하면 조수가 먹을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이 상황을 뭐라고 불러요? 비례배분. 운영 문제도 해요. 선생님 근데 어떤 일을 했길래 비례배분. 27만 8,540원을 벌어? 뭐 어디 가서 공사했나 보죠. 네. 뭐가 됐건 이걸 비례배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체를 몇 대 몇으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해요? 2개 더한 거분의 네모가 먹을 비율. 그죠? 2개 더한 거분의 세모가 먹을 비율. 그럼 몇 분의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곱하면 되겠네요. 7분의 3, 10분의 3, 10분의 7.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상황을 굳이 공식화 시키는데요. 아, 뭘 공식은 무슨 어느 공식이야. 당연하죠. 우리 앞에서 다 이해했는데. 그죠? 네. 네, 그거예요. 나눠 먹자. 10을 4대 1로 배분해요. 그럼 어떻게? 10을 전체 몇 개라고? 5이라고 보고 그 중에 4덩어리 먹어요. 8이네요. 그죠? 그럼 8대 2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 얘기예요. 사탕 몇 개? 35개. 서리 5개를 5대 2로 나눠 가진대요. 그죠? 그럼 5 더하기 2에서 7분의 승아가 가질 거는 5. 7분의 5를 먹게 되고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뭘 똑같은 얘기를 여기는 어떻게 진수네요. 5 더하기 2분의 2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7분의 2를 먹게 되고요. 그래서 35 곱하기 7분의 5를 하게 되고요. 35 곱하기 7분의 1을 하게 되고요. 그죠? 네. 여기 25개 먹을 거고요. 10개 먹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은 1도 존재하지 않아요. 한 번 더. 그리고 스텝 1, 스텝 2 문제들이 깨때같이 많아요. 그죠? 운영 문제 안 할게요. 자, 단원 마무리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응용 문제는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끝까지 정리하고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튀어나오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지 넘기기 전에 채점과 틀린 문제 확인 그리고 질문까지 다 끝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플레이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까지 쭉 보고 난 다음에 아예 다시 돌아와서 그냥 풀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바로 걸리면 옥상으로 끌려갑니다.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겠죠? 그렇게 되는 애 있어요, 진짜로. 고은기 대표적으로. 진짜 말 죽어라고 안 되는 자식. 자, 뭐가 됐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전체 진도는 여기서 종료하고 질문 나오세요. 끝! 그게 진짜